2015년 9월 마지막 날이네요. 9월 30일 6시가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대체 공휴일까지 어제 끝났고, 어제 저는 오랜만에 좀 멀리 외식을 나갔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이 세종으로 이사 와서 많이 뜸하죠. 갔더니 그 사장님이 얼굴이 많이 빠졌다고, 살이 많이 빠졌다고, 몸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래. 제가 이 살이 빠지면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가 있어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은 살이 빠지면 이건 징조가 안 좋아요. 거꾸로 살이 쪘다, 배가 굵어졌다, 이건 더 위험한 신호예요.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얼마나 빠졌는가 하고 아침에 이제 저울을 내놓고 달아봤더니 하나도 안 빠졌어요. 늘도 줄도 않고 딱 그대로예요. 65kg. 근데 왜 빠졌다고 보았을까? 면도를 안 하고, 면도하는 게 이게 피부가 아파요. 그리고 가서 그런가. 하여간 이제 명절 기분은 다들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저는 명절에 앞에 말했듯이 외로움을 타거나 그러는 건 없는 사람이니까 명절 잘 보냈어요. 딸과 애 손자녀 5명이 사이까지 왔다 갔어요. 근데 안 볼 때는 모르는데 막상 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가. 물론 영상으로는 보고 봤지만 그래도 하여튼 전 가족 5이 온 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왔어요. 아이들 보니까 참 눈물 납디다. 이것이 혈육인데 자그마치 한 5년 만에, 내가 그걸 갔다 온 게 한 5년 4년 됐을 거예요. 집에 가서 보고, 저희 할아버지네 집에 여기에 온 거는 처음이에요. 가족이 전체가 오고, 물론 딸이 오고 사이가 오고, 경찬이가 큰애가 제일 많이 왔죠. 그렇게 왔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온 걸 보니까 가슴이 썰렁해. 그러다가 갔어요. 갔는데 장녀딸 아이가 인형을 놓고 갔습니다. 이런 인형 말고 걔는 이렇게 큰 인형이에요. 가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 그거를 택배로 붙여줘야 될 것 같다. 붙여줘야지. 한편은 그렇게 아끼는 인형을 넣고 가서 잊어버려도 봐야 성숙이 되는 건데,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이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인형이 많이 고급 인형도 아니고 보통 인형인데 정이 들어 그렇거든요. 인형하고 정이 들어서 그걸 인형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걸 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하고 떨어지니까 그건 엄청난 상처가 되죠. 바로 이 사랑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형한 교육은 한 번 정들면, 그렇게 따지면요, 결혼도 못해요. 하여튼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부부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부부도 많이 헤어져요. 주말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혼도 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이 헤어지는 것에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뭐라고 설명해야 돼? 손해? 엄청난
충격이 되어서 그 자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자살하는 아이들 그래요. 헤어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기로 말하면 다 자살해 죽어야 되게? 그러면 애들은 어떡할 거요? 이혼했다고 자살해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을 들이는 것도 훈련이지만 정을 떼는 것도 그것도 상당한 교육에 중요한 교육이에요. 왜? 인생이란 게 그냥 무난한 게 아니거든. 바로 여기에서 인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교육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줄도 알지만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형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역시나 사람은 각각 사람에게 타고난 본능적 재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그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교육자의 몫입니다. 하여간 우리 그것이 이란성 쌍둥이가 왔는데 큰애하고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완전 달라요. 남자애 아이는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은성인데 그는 뭐 상당히 밝고 썰레발이는 안 쳐요. 걔가 내년 후년에 학교 들어가니까 윤서하고 동갑인가. 윤서 미국의 송년이 지금 은성이 은찬이 넷이가 동갑이로군요. 똑같아요. 근데 아주 그냥 남자아이는 은찬이는 우리 그냥 허들의 손자 손녀 이야기 아닙니다. 교육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 남자 어린이 손자아이는 이거 하나 들으면 이렇게 하고 조용합니다. 얘가. 예, 여기 뭐 침대에 와가지고 뭐 일절 뭐 신경 쓰게 하질 않아요. 진짜 차분하니까. 딸아이는 약간 뜁니다. 그런데 걔가 조용해. 뛰면서도 조용해. 뭐 말썽 부릴 거 내가 이 방에 이게 녹음하는 스튜디오라 겸용 아니에요. 이게 녹화하는. 이제 녹화 시설이 녹음 시설이 나쁘다고 스피커랑 이걸 새로 다 보내준다 그랬어 사육사.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손댈 게 엄청 많습니다. 뭐 전부 다 애들 손대기 뭐 딱 좋은 것 이런 것이 그냥 계속 널려 있어요. 저 천지에. 이거 다 그때 바로 눈에 띄어야 보는 거니까. 싹 치웠죠. 전부 다 그 책장 안에 전부 다 집어넣고 스카치 테이프로 저 책장을 붙일까. 그놈들이 와서 뭐 쌍둥이가 와서 설레발을 치면 어떨 거야. 내 상상해. 그러다가 그건 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지는 않고 그냥 싹 넣어놨었어요. 웬걸 단 하나 뭐 주무르진 않아요. 뭐 말썽되게 보이는 거 야야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게. 야 그래서 얘들 왜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이 애들이 좀 뛰고 막 주물르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얘들 엄청나게 뛰던 애들인데 그래서 뛰면 안 되니까 집중력 떨어진다고 그걸 훈련을 한 1, 2년 전부터 조금씩 시켰어요. 얘들 다 안 그래요. 선생님 말씀하셔도 그냥 조용해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듣고서 그거 아이들 집중력이 그렇구나. 내가 괜히 그렇게 많이 치웠구나. 치워놨구나. 그런데 뭘 또 시키면은 그냥 쬐끗하게 하면 한대요. 하라면 딱 한대. 그게 잘하고 못하고도 없대. 그래서 은찬이는 그런 재주 뭐 하는 게 없고
은성이는 여자아이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할아버지 오는데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딱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야 그거 참 나는 그 무엇을 하면은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다고 나서는 그 용기,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러니까 목청이 좋고 조수미다, 그렇게 조수미 같이 노래를 잘한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열심히 하는 척하는, 도전하는, 나는 그거를 더 중시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라. 교육이야.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그걸 딱 하는데 야, 가만 있어라. 내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순간적으로 걔를 찍었어요. 어디 잠깐 볼까요? 켜! 아리랑 아리랑 박수 쳐줘. 라리요 잘 치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말을 버리고 가시는 힘은 은지 니도 못 가서 달병나다. 2절은 없어? 그리고 요새 또 잘하는 거 뭐 있지 요즘? 바람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양평바다에 어서 바람이 분다. 아싸 좋네 아 좋네 금방 해라 생일 밤이로 부나. 그 다음에 8월이라 바람이 이라 추석날을 시작. 8월에도 추석날을 즐거운 명절 밥 먹고 대추 먹고 손편도 먹고 8월에는 추석날을 발이 밝은 날 손에 손을 잡고서 할맞이 가요. 자기 이름 얘기하세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안녕하세요. 저는 젠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어느 유치원? 프리벨 유치원 젠땅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쁘게 잘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잘했다. 자, 보셨습니다만 이게 그냥 평범한 한 노인의 손녀 재롱이나 보고 킬킬거리고 좋아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내 친손녀 손녀 또 편애도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좀 서론을 펼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성이라고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하고 탤런트라고도 하고 성경은 달란트예요. 누구에게나 그에게만 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은 시계고 어떤 것은 마우스고 뭐 어떤 것은 리모컨이고 그냥 시계가 리모컨보다 낫지. 아니야, 마우스가 리모컨보다 나아. 마이크가 최고지. 이런 것은 무식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존귀가 없습니다. 존귀만 존재합니다. 비천이 없어요. 나는 마우스에 재주니까 아이고 마이크가 좋아. 이건 무식한 말이에요. 나는 시계니까 그 탤런트라고 하는 건 어디에 어느 것이든지
삽질이든지 쟁기질이든지 호미질이든지 운전이든지 뭐 아이돌 가수든지 탤런트든지 뭐 성우 아나운서 배우 대통령.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이 환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최고고 배우가 최고고 가수가 최고고 그건 하나님의 법의 정면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 금과 은입니다. 다 다이아몬드예요. 모든 게 귀한 거예요. 그것이 전체가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무엇을 만들어 인류 역사, 하나님 영광,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발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삽질하고 농사짓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천시 여기고 대가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받아서 그냥 철절매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치 않은 그 근본은 교육에 있습니다. 이 교육이 이 교육 사상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무슨 교육자가 아니에요.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 무슨 학자? 정신문화적 측면, 인성적 측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며느리는 누구고, 손자는 누구고, 손녀는 누구고, 교사는 누구고, 학교는 무엇이고, 어린이들은 학교 가서 뭘 배워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관계는 어떻게 왕따 문제, 뭐 어울림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학위, 박사 이런 것과 무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많이 알아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만 연구하니까 전문가예요. 이거는 내가 박사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박사 100개가 있어도 그래도 초보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전문 영역은 그게 크기 때문이다. 내 평생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현고 학생 부군신입니다. 학생이요. 평생 배워도 바늘귀만큼도 못 배우고 몸체는 낙타보다 크다. 지구만 하다.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고 대를 이어서 이 교육학도 발전해야 되지만 나 같은 학자들의 학문 정신도 이어져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천재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박지성에게만 있고 무슨 유현진이에게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현진과 다른 그는 마이크고 나는 스피커다 하는 식으로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에게 전부 재주가 있어요. 문제는 부모들이 그만 그 엉뚱한 뭡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닌 것은 천시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걔한테 잘하는 거. 이걸 뜯었다가 맞추는 굉장한 기술이에요. 운경이처럼 한문을 3급을 땄다. 그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우리 경찬이는 엊그제 왔었잖아요. 그런데 경찬이는 그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해 걔도. 근데 공부도 잘하지만 태권도가 2단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하여튼 간에 다 누구에게나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찬이만 대단한 거냐? 아니다니까. 모든 어린이에겐 그게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이 신봉 초등학교 바로 운동장 창문을 열면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계속 아이들이 내기로 만나요. 이야, 저 아이들이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간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는 것이 저 아이 속에 천재가 들었다. 단 부모가 그걸 모른다. 또 교사가 그걸 모른다. 또 세상이 그걸 모른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보인다. 무엇일까?
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 쟤를 한번 만나봐. 그러면서 내가 순간 생각하는 것이 아하, 내가 천재에 관심이 많아. 천재가 뭐예요?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 천재죠. 근데 내가 말하는 천재는 하늘 천자, 재능 재자입니다. 하늘이 준 재주. 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재주를 주었다. 그것을 찾아내주면, 그러면 그것을 찾은 사람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평생이. 그냥 평생이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이 모든 청년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하라면 싫어. 모든 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그래 싫어. 하기는 해도 직장인이 전부 다 불만입니다. 직장이 싫어. 내가 이걸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99%의 우리나라. 이런 무슨 탓입니까? 이게 교육의 폐단입니다. 교육에서 이건 귀하고 이건 천하고 이건 별거 아니고 이건 돈벌이도 안 되고 이렇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가 느끼는 관심과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어. 하고 싶은 것이 술 좋아하는 놈이면 그냥 술 먹어야 돼. 할 수 없어. 아, 춤추는 걸 좋아하는 춤 먹게 되고 노름 좋아하는 노름 해. 패 죽여도 안 돼. 그것은 하늘이 준 재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안 갖다 보니까 제 맘대로 막 삐져나가가지고 내가 뭐를 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있어.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하다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에다가 목적을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예, 돈 못 벌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한다. 나는 이것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안 죽는다. 그리고 애들은 뭐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일을 해야 뭐 대학까지 잘 보내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무직자였었어요. 나는 그냥 공부만 하던 사람이 대학 다 졸업시키고 안 굶어 죽고 그 하늘이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단 풍요롭게 다른 사람 고기 2근 먹을 때 나는 2천 먹었지.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지. 고기 많이 먹은 게 좋은 것도 아니야. 다른 아이들 50만 원, 100만 원짜리 브랜드 옷 입을 때 나는 5천 원, 1만 원짜리 옷 입혔지. 관계가 없다니까. 인생은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가 만족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삶이 맞습니다. 아, 이거 내가 오늘 고교 평준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꺼내놓으면 이거 시간이 어떨라나 모르겠네. 교육 얘기하면 지금 세종시에서는 고교 평준화 이야기가 단연일입니다. 내일부터 14,000명을 동원해서 고교 평준화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지를 내서 조사를 한대요. 엿새 동안 한다네요. 그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2017년도 뭐 그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하고 그들의 학부모하고 하여튼 14,000명을 6일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미 70% 가까운 정책 연구 공청회 결과는 나와 있는데 60% 이상이면 통과된다는 거죠. 지금 세종시의 고등학교가 내가 알기로는 4개인가 5개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20만에서 4-5개. 앞으로 2017년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15개까지 된다 그런 것 같아. 50만 도시를 대비해서 15개 고등학교가 생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는 대세입니다. 서울보다 막 큰 도시 한 20여 개 큰 도시가 대도시들이 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평준화가 절대적이고
비평준화가 아주 그릇된 제도다라는 이 이분법적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거나 장점 있고 어느 거나 단점 있고 똑같아요. 장단점. 그럼 장단점에서 자 이거는 장점이 5개인데 이건 4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택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우선은 다수 여론에 지지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거 다수. 걔네가 다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잘 알지만, 그래도 99명이 찬성해도 나는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5천만이 다 찬성한다고, 그건 이제 여론이요. 그 국민 여론이요. 그것이 정의는 아니다. 딱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인가 하면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의, 그건 이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5천만에서 3천만이 찬성하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러나 2천만이 반대하는 속에 진리가 있어요. 3천만이 찬성하는 속에도 진리가 있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교육에 접목을 하면은, 고교 평준화에 접목을 하면은 왜 교육을 받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왜 고교를 평준화하든 비평준화하든 왜 고등학교를 보내느냐, 왜 교육을 시키느냐에 대한 답이 진리입니다. 공부를 시키는 이유. 공부 안 하면 사람 노릇 안 하지. 이 정도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취직도 하지. 취직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내가 앞에 말했습니다만, 취직을 해도 그 일에 만족을 못한다면 결혼을 했어도 부부가 불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혼의 그 본성, 본질을 알아야 되듯이 교육, 취업의 본질,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됐나, 엄마 됐나, 아버지, 부모님, 자녀, 이게 이제 총체적 인성 교육이에요. 이거를 모를 것 같으면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 대학을 가도 소용없고, 평준하든 비평준하든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짓을 하는데, 제가요 지금 뭐 합니까? 이 새벽에 한숨한 게 남이 볼 때는 혼자 떠들고 있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건 그 사람 생각이. 저는 내가 지금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만족할까를 수시로 생각해 봅니다. 장관, 국회의원, 혹은 뭐 재벌. 내가 저 기린이 목이 짧으니까 포도를 따먹으려다가 안 따먹어지니까 저건 쉴 거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즐거우냐, 행복하냐, 재미있느냐, 할만하다고 판단하느냐, 이것으로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할만하다고 만족한 방향입니다. 근데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좋다, 옳다, 예쁘다, 그렇다. 내가 지금 돈을 이렇게 무더기로 싸서 창고에 넣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학자, 학생, 연구가, 전문가로 길로 살아가는 나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냐를 놓고 볼 적에 나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람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그냥 목숨들을 걸어요.
내가 앞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공부 마케트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 마켓. 공부를 가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듯이 사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원어민 교사도 사고, 돈 많이 들이면은 과외 공부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런데 물건을 사오니까 썩었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멜론이라고 사왔는데 멜론이 그럴듯해. 근데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속이 썩었어. 인생이나 교육이나 속이 썩었습니다. 속이. 학교가 왜 공부를 시키느냐 이런 데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같이, 그건 불가능이에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과서 그 진도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 고교 평준화는 야, 잘하는 놈 기준으로 가르치지 마. 누구 못하는 이유로, 못하는 놈 위주로 가르쳐도 그건 안 되니까 그냥 보통으로 위에 놈은 끌어내리고 밑에 놈은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금을 딱 잘하는 학교가 어딨어. 아이, 재주 있는 놈이 어딨어. 그냥 똑같이 그냥 윗수는 다 잘라, 아랫수는 키워. 그러면 그게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라는 게 있어요. 하향 평준화는 40%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못 쓰지. 중향 평준화는 50%에 맞춰. 상향 평준화는 75%에 맞추는 거예요. 고공 평준화는 100%에 맞추는 거예요. 모두 천재를 봐요. 다 불가능해. 다 불가능해. 100%에 맞추는 게 불가능이라면 50%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해. 70% 5%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학교에 가서 그냥 뺑뺑 돌려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교육 시스템 교과서 가지고 교사들도 똑같이 개코나 이건 단점으로 말하면 이건 교육이 아니야. 교육이 저급 교육이. 그런데요, 이 세종시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세종대왕의 교육 정신도 본받아야 되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의 교육 정신은 평준화일까요? 비평준화일까요? 둘 다 해당 안 되고, 세종대왕의 교육 정신은 나 같은 공부하는 학생, 학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전문 교육입니다. 적성 교육입니다. 지편전이라는 게 뭐예요? 모을집자, 총명할, 똑똑할, 현명할 현자예요.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놓은 집이 지편전이에요. 지편전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과학기술, 장영실, 또 농업, 우주, 천문 이런 것을 했어요. 세종대왕은 적성화, 특성화, 천재교육입니다. 이 지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명의 인재가 1억을 먹이고 살린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인재가 튀는 걸 다 시기해. 그거 참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시기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 한 명의 인재성이 있는데, 장영실이 한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성삼문, 신숙주 다 틀리잖아요. 지편전에도 그거 다 틀려요. 특성이. 각각에게. 문제는 그래서 국민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무엇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인성학당은 천재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고등학교까지 가서 열심히 나와서 99점, 100점 맞고 나오면 수석으로 나오면 좋은 회사에서 탈풍 미리 내려가니까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냐? 너? 그게 없으면요, 그냥 미스코리아에 갔다가 결혼을 시키면은 재벌집에 며느리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내 아들 내 딸이 잘 살 것 같지만 개코나
확 썩은 메론이 된다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하고 싶은 지랄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가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저요? 조치원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어요. 성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요 바로 요 앞에다 나가면 우길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는가? 아, 우리 교회만 해도, 참사랑 거기만 해도 14명, 12명의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방 안에서 엄마들이 싸안고 끌어안고 아버지들이 장막을 치고 그런 아이들은 할아버지한테 잘 안 내줍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열려 있어요. 그 시설장이 그런 데 대한 판단이 아주 예민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엄마들은 눈이 멀어서 몰라. 가정들은. 그 아이들, 그 똑같은 직장인을 택해 쓴다면은, 똑같은 20살짜리를 내가 고용해 쓴다면은, 엄마 품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요하게 궁핍함 없이 된 애를 안 써요. 그런 아이들 쓰면요, 회사 망합니다. 같은 값이면 어려서부터 시설에서 한 20명, 10명이 어울려서 큰 고생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외로움 다 이기고 성장한 20살짜리 걔를 씁니다. 걔가 회사에 와서 잘 아는 아이예요. 일에 대한 감사를 알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장님에 대해서 고마운 걸 알아. 그런데 하우스에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하게 큰 아이들은 잘해줘도 잘해. 우리 엄마만큼 못한다고. 우리 아버지만큼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거에서 빠져나오질 않아서 세상에 나오면 다 불만이야. 취직을 해도 개판이야. 아이고 뭐 싫어. 아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가 그냥 포근하게 복사해가지고 밥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건 또 뼈가 다 찼거든. 사람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시간이 오늘 말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또 나를 잡아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천재를 찾습니다. 천재를 내가 만날 거예요. 천재가 나를 찾아오도록 내가 노력을 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질적 우수 질적 고하를 막론하고 그 충정과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어린이들을 만나야 돼. 그런 어린이들이 발전합니다. 그가 뭐 노인네가 뭐 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우리 애는 그 길로 갈 애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몰라. 사람은 이 관계, 어울린 관계, 그리고 무엇인가 특성 재능을 계속 찾는 이런 어른이 드물어요. 뭐 나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세중에서 천재를 찾아낼 겁니다. 광고를 내서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천재 상담을 하고 천재 개인 지도를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세종에도요 그 아동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 고아원 같은,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이에요. 고아 시설들이 법에서 보장된 그런 시설들이 한 10개 돼요. 수백 명입니다. 다 못해. 나는 그 아이들을 우리 인성학당의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전국을 유람하고 다니고 가서 생활 체험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끼가 있으면 끼를 살려주고 창문, 말하기, 아나운서, 무슨 이 필요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런 어린이들을 천재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못하고 10명이고 100명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명이고 5명이고 2명이고 정말
함께 부모가 나와 함께 얘가 무엇이 적성인가 자기 눈으로 보지 말고 나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은 그냥 거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얘가 뭐가 이쁜가, 뭔 짓을 해야 복 받겠는가. 천재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찾아주세요.